모든 축제에 일단은 저희가 항상 행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관광객 위주 아닙니까? 근데 실은 축제에는 지역 주민이 흥겹고 좋아야 되고 또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죠. 문화관광축제와 지역축제는 개념이 틀려요. 축제의 컨텐츠나 프로그램들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지역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또 그 지역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는 지역 대표 축제. 매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선 문화관광용 축제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축제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축제 육성에 많은 고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지역 축제의 한계는 무엇이고 또 진정한 지역 축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그 고민 시사큐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 문화관광체육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축제 수는 884개, 이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만 매년 2천억 원 수준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강원도 축제 수는 총 68개, 종류별로는 문화예술축제와 특산물 축제가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올해만 총 358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축제는 단 4곳뿐, 반 이상의 축제들은 방문객 10만 명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도내 지역 축제의 미미한 성과, 그 안을 들여다보면 원인과 한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징어 축제와 대게 축제 등 수산물 축제가 주로 많이 열리는 속초시. 매년 11월이면 열리는 속초 양미리 도루묵 축제 현장을 방문해봤는데요.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양미리를 파는 상인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장점이라고는 구입한 양미리를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축제의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콘텐츠가 빠져버린 판매 위주의 행사. 방문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너무 이제 오다시피 너무 장사 속이잖아요. 너무 파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다른 걸로 더 이쪽 양미리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체험 같은 걸 하든지 뭘 하든지 이제 하다못해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새우 잡이를 하든지 뭐 잡이를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좀 없네요. 이제 막 이렇게 잡는 재미가 뭐 그런 게. 이런 방문객들의 반응에 대해 축제를 이끄는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크게 뭐 문화체험이고 양미리 갖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좀 있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꼭 양미리 아니더라도요. 글쎄 아니더라도 뭘로 행사를 할까요? 글쎄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뭘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양미리 축제니까 양미리 갖고만 하는 게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어민들이 주도하는 주민 주도형 축제. 시에선 축제 내용에 관여하지 않고 보조금만 지원해주는 형태인데요. 양미리 축제가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 주관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체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에서도 이제 기획이나 콘텐츠 쪽에 조금 그렇죠. 영향을 실어주면은 이게 대표 지역 축제로 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라고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지금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관광에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산물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나오는 특산물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축제가 됐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축제의 컨텐츠나 프로그램들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양미리 판매가 곧 생기다 보니 축제를 이끄는 어민들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즐길 거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방문객 수는 해마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해년마다 저희들이 여러 방도로 노력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관광객이나 속초 시민이
먹을거리, 눈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먹거리를 해년마다 다양하게 더 추진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민들이 주도하는 주민 주도형 축제. 인근 지역민들에게도 축제 즐거움이 나누어져야 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많은 그 외지에 풍을 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판을 쫙 깔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돼야 되는데 외지인들이 온 그 풍 장사하시는 그분들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양미리 축제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속초시의 경우 수산물 축제가 많은 상황에서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설악문화제 등 민속 축제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축제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꼭 필수적인 걸까요? 53년의 역사를 지닌 속초시의 민속 축제 설악문화제.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진행됐는데요. 확실히 문화관광형이 아닌 지역형 축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를 속초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고 그 문화관광형 축제라고 하면서 외지의 이벤트성 행사들의 형식을 갖춘 그런 축제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뭔가 좀 그 지역의 그 특색 있는 속초만의 정체성 있는 축제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축제는 크게 문화관광형 축제와 지역형 축제로 나뉘는데요. 문화관광형 축제란 말 그대로 외지인 유입을 위한 축제로 화천 산천어 축제 등 일부 성공 사례의 영향을 받아 많은 지자체에서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문화관광 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국내 타겟보다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지역성과 전통 뭐 이런 것 뭔가를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관광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문화관광 축제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사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관광 축제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거죠. 속초시에서도 지역형 축제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신규 문화관광형 축제를 개발 중인데요. 속초해수욕장 야간 개장과 함께 진행된 썸머 비치 페스티벌, 그리고 수제 맥주 축제와 봄, 가을 비축제까지 특산물이 아닌 제3의 콘텐츠를 발굴해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형 축제를 관주도로 육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개최 명분, 그다음에 개최 효과,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연계성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모든 축제에 일단은 저희가 항상 행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관광객 위주 아닙니까? 시민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축제를 하든지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실제로 올해 야간 개장과 맞물려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화관광형 축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방문객 수 증가라는 성과를 거둔 셈. 하지만 일각에선 지역민들을 제쳐두고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뉠 수 없는 건데 지금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뭐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흥겹고 즐거우면 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동참하면서 즐겁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축제의 먼저는 관광객들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흥겨움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축제에서 성과가 중요한 행정, 지역의 정체성이냐, 관광객 유입이냐, 두 개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꼭 필수일까요? 지역 축제들은 그냥 지역 차원에서 큰 욕심 내지 말고 그 지역민들이 참여되고 지역민들이 와서 즐기고 그런 판을 만들어줘서 또 지역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또 그거를 통해서
문화의 어떤 그런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걸 굳이 그 문화관광 트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민이 즐기는 축제냐, 아니면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축제냐. 하나의 축제가 두 가지 경쟁력을 갖추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 축제라는 브랜드 파워는 지자체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현안인데요. 그렇다면 지역 대표 축제로 살아남기 위해선 과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천 산천어 축제.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소규모 지자체에서 100만 축제 도시로 급부상, 명실상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화천 산천어 축제와 횡성 한우 축제를 앞지르고 브랜드 평가 2위를 기록한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릉 커피 축제인데요. 태풍 미탁의 영향에도 불구 올해 방문객 51만 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커피 주산지도 아닌 곳에서 강릉시는 커피 축제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 커피 축제를 통해 바라본 성공적인 지역 축제,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강릉과 커피, 아주 연관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경쟁하듯 서로 특색 있는 자판기 커피를 선보이다가 커피거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안목 커피거리, 그리고 바다와 호수 등 강릉이 가진 장소성은 커피 축제 여러 콘셉트들과 잘 어우러지고 축제 시즌이 아닌 상시 방문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커피 공장, 농장, 박물관, 커피 동호인들, 그리고 500개, 600개에 육박하는 많은 커피숍들, 다양한 인프라들, 거기에다가 자연과 이런 경관들까지 합쳐져 있어서 글쎄요, 강릉 커피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 않나. 축제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성공 조건은 바로 인프라입니다. 강릉에 생기기 시작한 커피 농장과 카페들, 그리고 모여든 인적 자원까지. 그중 한 명이었던 올해 커피 축제 위원장 김용덕 씨는 또 어떤 성공 요인을 꼽았을까요? 거의 강릉 시민들이 매일 오시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오셔서 그러니까 이 공간에 오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건데 축제 성격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럴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생기고 나름대로는 행복함을 느끼는 게 진정한 축제의 어떤 장이거든요. 커피를 사랑하고 또 즐길 줄 아는 강릉 시민들. 누구나 커피 장인이 될 수 있는 인프라와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는 커피 축제 원동력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 커피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 중 지역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 숫자로도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람 인프라,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지역민의 문화에 대한 인프라들이 적절하게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실 축제의 지속 성장력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강릉의 커피 문화 도시로 만드는데 결국은 핵심은 누구였냐면 지역민들인 거죠. 얼마 전 커피 축제 노하우를 기반으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강릉. 2019 강릉국제영화제를 통해 영화를 지역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강릉인권영화제 등 20년 이상 구축해온 강릉의 영화 인프라는 큰 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 강릉국제영화제는 타 영화제와의 차별성은 강릉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 본인들을 배경으로 한, 기초로 한 어떤 문학과 영화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가고, 또 한 가지
거장과 시내의 만남을 영화제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제에서 영화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영화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문화의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축제를 이끈 김동호 조직위원장. 제작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작년에 평창 올림픽을 치르면서 호텔도 생겨났고 아트센터도 생겨났고 그러면서 강릉 시민들의 그 국제적인 감각이나 문화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한근 시장께서 영화제 창설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갖고 또 저희 집에도 많이 몇 번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런 또 지자체장께서 적극적인 열의가 있으면 또 예산 지원이 있으면 영화제는 성공할 수 있겠다.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진 강릉국제영화제. 방문객 10만 명, 극장 점유율 80%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성기 위원장님 함께 입장하십니다. 개막식부터 이어지는 내빈들의 레드카펫 등장. 첫 국제영화제인 만큼 이에 걸맞는 영화인들을 보기 위해 기다렸던 시민들은 예고에 없는 정치인들의 등장에 서서히 지쳐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영화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지역 축제 관례를 보는 듯했습니다. 상무님 입장하십니다. 이게 지방영화제지 무슨 국제영화제예요? 뭐 정신력하고 스타들 무슨 레드카페에 어디서 다 오고 그래요. 이건 아니죠. 지금 뭐 영화 배우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이 좀 많이 와서 그러니까 말이죠. 이건 아니죠. 원래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국제영화제 그거 한두 번 봐봅니까? 다른 데도 하고 행사 보고 있지. 뭐 시의원, 구의원들 이 사람들이 왜 레드카페 밟아야 되는지. 이게 동네 자치직이고 뭐 국제영화제. 저기 왜 가까이 가서 연예인들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그런 게 안 되네? 텔레비 보면은 그렇게 예.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 가이드를 멀다 이거야. 넓게 비워둔 프레스석, 이마저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유명 인사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요. 지루했던 내빈 입장을 포함해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도내 지역 축제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내빈 소개와 지나친 의전, 지역 축제 이런 상습적인 관리에 대해 한 도내 축제 관계자가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역일수록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의전이에요. 특히 개막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올라갈 굳이 필요가 없는 무대들이거든요. 그 축제 주체인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20분 정도를 진행을 뺀단 말이죠. 그럼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빼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검토돼서 올라가요. 그러면 시에서 딱 실무부서를 걸죠. 누구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축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하는 지역 축제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시민들의 참여도는 기대 이상. 영화제 기간 시내 한 영화관은 단체 관람원 지역 어르신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강릉에서 국제영화제가 지금 처음 열렸는데 예, 처음 열려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네. 촬영하고 왔다고 우리는 오늘 극장 구경 가고 점심부터 먹고 국제영화를 하니 좋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쓱 하고 앉아 있어요. 강릉에 삶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제가 올해 그 1회가 아닙니까? 그러니 강릉을 위해서는 대단히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 강릉 시민은 참 이렇게 매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영화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강릉 시민들의 모습. 관내 학생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문학과 커피,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강릉 시민들이야말로 지역 축제를 살아남게 하는 가장 큰 조건입니다. 지금 뭐 다행히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연히 시기적으로 잘 맞았고 나름대로 운도 좋았고
그리고 간에서 그렇게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자리가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는 사람들이 그 수준이 뭔지를 실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빠른 속도로 그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은 다시 또 말하자면은 또한 어려움의 지경에 이를 수 있죠. 우선 좋은 영화를 선정하고 많은 외국인들, 국내 영화인들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릉 시민들이 이 영화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축제가 하루 이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축제가 10년, 20년, 30년 되는 거는 그 지역에 정체성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거는 주민이 돼야 되는 거지 관이 돼야 되는 거는 아닌 거죠. 근자열 원자래.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공자의 명언인데요. 지역 주민이 우선이 되고 성과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축제. 그런 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숙제 앞에서 관계자들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아닐까요?